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차은선 광주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광주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까지 몇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상담들이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주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부모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입니다. 약 60명의 상담자들이 상담을 올 한 해 네. 한 8만 5천 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 상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학업 진로라든지 학교 부적응의 문제,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의 어려움과 대화의 부족, 대화가 안 된다거나 갈등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또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요즘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위축, 또 자존감의 낮은 문제, 이런 상담들도 꽤 많고요. 또 요 근래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심리적 상담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편이고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는 올해 한 1,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학교 폭력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폭력성이 또한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 현재 광주의 학교 폭력 실태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에 여성가족부에서 학교폭력 실태에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요, 응답자가 한 13만 명 이상이 되었는데, 네. 그중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초등학교는 약 2.7%, 중학교는 0.5%, 고등학교는 0.3% 정도 네. 되었고요. 전년 대비 약 피해 응답자는 0.4%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피해의 유형에서도 비중을 보면 언어폭력이 한 3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이 17%, 그리고 언어적인 그 사이버 괴롭힘이 약 10.8% 정도로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과거에는 신체적인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 좀 더 주가 이루어졌다면 요 근래에는 조금 더 집단적으로 네. 그리고 지능적으로 또 학교 폭력의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보면 피해 학생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해 아이들은 장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과적인 치료 개입을 요하는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피해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감추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에 이제 또 사이버 불링이라는 사이버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이버 불링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행해지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단어가 굉장히 또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집단 따돌림이 있었죠. 이 집단 따돌림의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이버 불링이라는 거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대상에게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행해지냐면 카톡 감옥이라든지 방폭이라든지 네. 떼카라든지 네. 이런 방법으로 행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톡 감옥이라는 거는 피해 학생을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이 학생에게 욕설을 퍼붓고 괴롭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 학생이 그 대화방을 나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집요하게 이 학생을 계속적으로 초대해서 네.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요. 방폭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 학생을 대화방에 초대해 놓은 상황에서 모두가 단체적으로 이 학생만 남겨놓고 모두가 그 방을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고요. 또 떼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떼카는 대화방에서 이 피해 학생을 놔두고 단체가 모두가 집단으로 이 한 아이를
공격하는 그런 행동이 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요. 우리 건강하게 자라야 될 우리 청소년들은 이 사이버 불링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보다도 더 아프고 네.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학교 폭력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학교 폭력의 원인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반적인 요인들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개인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이 아이들이 욕구나 불만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약할 때, 그리고 갈등과 대립 상황에서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약해질 때 나타나는 요인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네. 이 아이를 굉장히 과잉 통제를 한다라거나 과잉 수용을 하는 잘못된 부모의 양육 태도도 조금 더 요인으로 꼽을 수 있고요. 또 부모 자녀 관계의 어려움 아이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듯이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 대화가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서는 요즘에 유해 환경들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발달과 관련돼서 분노, 이런 불만들을 표출할 방법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또 모르고 있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활동들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미 간접적인 폭력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다면 요즘에는 입시 위주의 또 경쟁 사회의 이런 교육 수준에서 인성교육이 부재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공감을 한다라거나 배려를 한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이제 피해자가 심리 상담을 받는 건 사실 익숙한데요. 이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가해자도 어떤 장난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해자도 조금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해자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에게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피해 학생 같은 경우들은 선도와 또 보호, 또 치료의 측면에서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그냥 처벌의 네. 수준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청소년과 부모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가해 행위를 보이는 우리 아이만 상담을 하면 되지 왜 부모까지 굳이 가서 상담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가해의 이유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냥요 장난이었고요. 그냥 화가 나서 화풀이의 대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이 가해 아이들 상담을 했을 때도 이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들이 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가해 행동을 하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꼭 부모 상담을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전보다 소통 창구는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요. 이 피해자들이 그 문을 두드리는 건 어려운데요. 해소 방안이 있다면요. 네. 가해 학생,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들을 처벌한다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은 당해보지 않으면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아픔과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들의 대부분 대처 행동들을 보면 혼자 고민했다, 아니면 가출을 시도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다,
아니면 더 약한 동생을 때리거나 괴롭혔다 네. 등의 대처 방법들을 들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들의 대체적인 특징들로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 위축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그런 상담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은선 광주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